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9화 봉천의 깊은 밤. 중국의 봉천. 중국 사람들의 그 시끄럽고 요란하던 복잡한 거리도 밤이 들어서 지금은 깊은 산속같이 컴컴하고 공동묘지같이 고요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깊숙하고 충충한 중국 사람들의 길가 상점이 지금은 무서운 마귀의 집같이 흉악해 보였습니다. 그 지옥같이 컴컴한 길로 꾸물꾸물 움직여 걷고 있는 이상한 검은 그림자 2개. 수군수군 이리 흘깃 저리 흘깃 자꾸 사방을 휘휘 둘러보면서 느릿느릿 나아가는 검은 그림자 2개. 그것은 상호와 한기호였습니다. 벌써 봉천에 온 지도 사흘째나 되었건만 처음 와보는 곳인데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중국 사람이므로 그 큰 목소리로 싸우듯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를 한마디 알아듣기는커녕 귀가 시끄러워 정신이 어리둥절할 지경이므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길로 그 비밀 편지에 적혀있던 전중여관이란 곳을 찾아가서 시침이 뚝 떼고 방 하나에 묵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공마단 단장이 이곳에 오는 법도 없고 이 집 주인이 출입할 때마다 뒤를 따라가 보아도 수상한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대체 이놈들이 봉천으로 안 오고 중간에 어디 딴 데로 가버리진 않았을까? 상호는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공연히 헛다리를 짚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왔으니 공마단 일행이 이곳에 와 있지도 않고 딴 데로 갔으면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어디로 간 줄 알고 순자를 찾으러 간단 말인가? 만사는 다 어그러졌고 불쌍한 순자와는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 상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기호 역시 일이 다 틀어졌구나 하고 속으로는 낙심하였으나 상호가 자꾸 우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딱하여 낙심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와서 낙심하면 되겠소? 여기서 며칠 기다려보면 그래도 무슨 눈치가 있겠죠. 하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일이었습니다. 상호와 기호가 여관 2층에서 저녁밥을 먹고 마루 난간에 나와 서 있을 때 아래층 주인의 방에
어저께도 왔었던 절름발이 늙은 신사가 또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허옇게 센 점잖은 노신사인데 한쪽 다리가 고무다리인지 굽다란 지팡이를 짚고 절름절름 하면서 걸었습니다. 상호는 속으로 늙은이거나 누구거나 이 집 주인과 상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고 생각하고 변소에 가는 체하고 일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인 방 옆을 지나면서 이야기하는 말소리를 주의해 들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방 창에 가깝게 가자 이때까지 젊은 사람같이 기운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것이 뚝 그치고 밖에 발소리가 멀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옳지, 무언지 비밀스러운 의논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한 상호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변소에 다녀오면서 다시 그 방 옆을 스쳐 지나가자 말소리는 아까와 같이 또 뚝 그쳤습니다. 옳지, 분명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다. 상호는 2층으로 올라가서 기호에게 그 이야기를 한 다음 어떻게 하면 그 늙은 절름발이 신사가 누구인 줄을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궁리궁리 하였습니다. 심부름하는 계집하인을 불러 물어보니까 가끔 놀러오시는 바득 잘 두는 노인이어요 할 뿐이었습니다. 바득 두는 늙은이면 이야기를 그렇게 비밀리 할 리가 없을 터인데 하고 상호는 도리어 더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안타깝게 머리를 썩이고 서 있는 상호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아까 그 계집하인을 불러서 돈 50전을 주고 말했습니다. 이따가 그 늙은이가 주인 방에서 나오거든 그때 얼른 차를 뜨겁게 끓여서 찻잔에 담아 대접해주게. 하인은 별로 의심하지도 않고 돈 50전만 감사하면서 그리 함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2시간이나 지나서 밤이 몹시 깊은 때에 절름발이 주인의 방에서 늙은 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거추장스럽게 절름거리면서 나왔습니다. 계집하인이 펄펄 끓는 차를 들고 쫓아가서 구두를 신으려고 억지로 허리를 구부린 그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때 상호가 뛰어내려가서 급한 일이나 있는 듯 후다닥 뛰어나가 신발을 신는 채 하다가 계집하인에게로 쓰러지는 것처럼 하면서 차를 들고 서 있는 발을 쳤습니다. 에구머니! 계집하인이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자 그 뜨거운 차가 절름발이 늙은 신사의 양말 신은 발에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 늙은 신사는 일본말로 소리치며 벌떡 일어서서 한 발로 딛고 한 발을 들어 흔들면서 쩔쩔 맸습니다. 그런데 차에 댄 발은 성하던 발이고 버티던 발은 저는 발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상호는 굽실굽실 사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곧 도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보 기호씨 들어맞았소. 그놈이 분명히 공마단 단장 녀석이요. 천만 뜻밖의 그 늙은이가 공마단 단장이라는 말에 한기호는 어찌나 반가운지 전기에 감전된 사람같이 뛰어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놈의 발에 뜨거운 차를 엎지른 것은 그놈이 정말 다리병신인가 가짜 병신인가를 알아보려고 그랬소. 그래 엎질러 놓고 그놈의 발과 얼굴을 주목해 보았더니 절름거리던 발을 힘있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가짜 절름발이 입디다.
그리고 아 뜨거 하는 소리가 늙은이 소리가 아니고 아주 기운찬 젊은 소리입니다. 그때 얼굴을 보니까 공마단에서 연극할 때 쓰는 수염을 붙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놈이 공마단 단장인데 남의 눈을 속이고 넌지시 이 집 주인과 만나느라고 그렇게 능청스럽게 절름발이 행세를 하는 모양이요. 자, 어서 일어나시오. 그놈의 뒤를 쫓아갑시다. 두 사람은 몸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번개같이 뛰어 여관문을 나서서 여전히 컴컴한 길로 절름절름 걸어가는 흉악한 공마단 단장의 놈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 이 컴컴한 마귀의 세상 같은 어두운 거리로 수군수군하면서 걷는 두 그림자의 저 앞에는 또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절름절름 걷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우리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지금 제 뒤를 밟는 줄 알까 모를까? 글쎄, 알기만 하면 화다닥 돌아서서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이 바닥에 저놈의 부하가 어느 구석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 위험하오. 두 사람은 수군수군 가슴을 조이면서 따라갔습니다. 한참이나 가다가 기호가 벼란간 에쿠 하고 상호의 팔을 꽉 붙잡고 뒤로 주춤하였습니다. 상호도 깜짝 놀라 주춤하고 서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앞에 가던 단장놈이 벼랑간 우뚝 서더니 휙 돌아서서 두 사람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끝까지 오싹하였습니다. 제20화 개교와 개교. 중국 땅 봉천 시가의 어두운 밤, 지옥같이 캄캄하고 음침한 길로 숨을 죽이고 뒤를 밟아가던 상호와 기호는 앞에 가던 거짓 절름발이가 벼랑간 휙 돌아서는 것을 보고 가슴이 성큼하여 말뚝같이 우뚝 섰습니다. 마귀보다도 더 흉악스러운 공마단 단장놈이 무슨 맘을 먹고 돌아섰을까?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는 우뚝 서 있는 두 사람 쪽으로 절름절름 걸어왔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쭈뼛 서고 정신이 멍하였습니다. 저놈 한 놈뿐이라면 그리 염려할 것 없이 힘대로 싸워보겠지만 만일 저놈이 달려들면서 군호를 하여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부하들이 뛰어나오면 어찌할까. 그런 것 저런 것 믿는 데 없이는 저렇게 혼자서 가깝게 달려들 리가 없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리에 전기같이 빛났다 꺼졌다 할 사이에 벌써 그놈은 두 사람의 코앞까지 와서 우뚝 섰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쑥 내밀더니 혹시 성냥을 가졌으면 하나 주십시오 하고 능청스럽게 늙은이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입에는 꼬부랑 골통대가 물려 있었습니다. 기호는 달려들지 않는 것만 다행히 여기고 성냥갑을 꺼내주려고 양복 주머니를 들척들척 하는데 상호가 한 손으로 기호의 팔을 꽉 잡으면서 그놈을 향해 예,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담배를 못 피우므로 성냥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거 밤길 걷는 데는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성냥이 없어서 오늘도 못 피우겠군 하고 혼자 소리를 하더니 실례하였소 하고는 다시 돌아서서 절름절름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마음을 휘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 그 뒤를 밟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 왜 아까 내가 성냥갑을 내주려는데 당신이 없다 하고 막아버렸어? 기호가 궁금하여 상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놈이 정말 성냥이 없어서 우리더러 달라 할 리가 있나요? 우리에게 성냥을 달래서 담뱃불 붙이는 채 하고 성냥불로 우리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그랬죠. 하하하, 나는 깜빡 모르고 있었어. 꺼내주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려. 큰일 나고 말고 그렇게 우리 얼굴을 코앞에 들이대고 불을 켜들고 들여다보면 우리 얼굴에 수염 만들어 붙인 것과 변장한 것이 모두 들킬 것 아니겠소? 글쎄 말이오, 나 때문에 큰일 날 뻔하였소. 소곤거리며 뒤따르는 상호와 기호는 앞에 절름거리면서 가는 단장놈이 얼마나 능청스럽고 흉측해 보이는지 총이라도 있으면 그냥 곧 쏘아버리고 싶게 미웠습니다. 제21화 이상한 암호. 절름발이는 캄캄한 골목을 몇 번인지 꺾어서 어느 창고같이 생긴 2층집 문 앞에 우뚝 섰습니다. 붉은 벽돌로 모양 없이 튼튼하게만 지은 집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서 그 무거운 문이 마치 감옥문같이 보였습니다. 뒤를 따라가던 두 사람은 냉큼 길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그의 동작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절름발이는 문 앞에 서서 전후 좌우를 휘휘 돌아보더니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줄 알고 안심한 듯이 문 앞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대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내다보고 무어라 쑥은쑥은 하는 것 같더니 절름발이는 안으로 쑥 들어가고 무거운 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저놈의 집이 까닭이 있는 집인 모양이군. 두 사람은 어두운 구석에서 뛰어나와 그 이상한 벽돌집을 두루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문 앞까지 바싹 다가가서 성냥불이라도 켜들고 문패며 번지수를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한 겹 안쪽에 어떤 놈이 문지기 노릇을 하고 앉아 있는 모양이니 신발 소리를 내거나 성냥 긋는 소리를 내기만 하면 당장 뛰어나오겠으므로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 집 옆에 골목이 있는 것과 뒤로는 야트막한 중국집과 맞붙어 있는 것, 골목으로는 높은 답이 쌓여 있는 것만 조사하였습니다. 이키, 또 와요. 또 한 놈이 오니 어서 이쪽으로 들어서요. 기호가 속살거리는 소리에 상호도 그 옆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보니까 과연 양복 위에 외투를 입은 한 놈이 그 집 대문 앞에 우뚝 섰습니다. 상호가 서 있는 곳은 그 집 벽 밑이라 아까보다는 훨씬 가까워서 그놈의 손짓 하나 말소리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놈은 대문 손잡이 위를 손등으로 똑똑똑똑똑똑똑 천천히 꼭 7번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안으로부터 문이 열리고 한 놈이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그때 안으로부터 힘이 하나마 불빛도 비쳐 나왔습니다. 외투를 입고 온 놈은 이번에는 왼손을 주먹쥐어 쑥 내밀더니 오른손 둘째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어 왼손 주머니에 2번 들었다 놓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다보던 놈은 대문을 더 활짝 열어
그놈을 들여보냈습니다. 문은 다시 무겁게 닫혀버렸습니다. 자세히 보았소? 대문을 7번 두드리고 왼손 주먹에 오른손 2손가락을 2번 내민 것이 분명하지요. 분명히 그랬소. 아마 그것이 그놈들의 암호인 모양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어쨌든 암호까지 있는 것을 보면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은 분명한 모양이요. 그야 물론이죠. 무서운 집 어두운 담 밑에서 가슴을 울렁거리면서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또 그 집 문 앞에 와서 손잡이 위를 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눈과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옷을 입은 여자와 중국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문지기의 얼굴이 쑥 나오더니 여자를 보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남자 역시 각각 왼손을 주먹쥐어 내밀고 오른손 2손가락을 그 위에 2번 내밀어 보이고 쑥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의례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엄중한 규칙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공마단 단장과 그 부하들의 비밀, 그것은 대체 무슨 비밀이며 왼손 주먹에 오른손 2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사람은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서서 궁리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놈들은 단순한 공마단 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그들의 패가 더 있어서 모두 연락해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결단코 허투루 볼 패는 아니고 무슨 무서운 비밀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